지난 시간에 지구는 여러 개의 조각인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각과 조각이 만나는 곳,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요, 판의 경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의 종류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형, 두 번째는 발산형, 세 번째는 보존형이 있는데요. 수렴형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산형 같은 경우에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존형은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곳을 보존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인 발산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 경계는요,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 생깁니다. 그렇게 멘틀 대류가 위로 상승을 하게 되면요, 마그마가 밖으로 분출되게 되면서 밖으로 나오자마자 딱딱하게 굳게 되면 새로운 암석, 새로운 지각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지각 때문에 기존에 있던 양쪽 판이 양쪽으로 밀리게 됩니다. 마그마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당연히 많을 것이고요. 마그마가 밖으로 이렇게 분출되는 과정과 땅이 양쪽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발산형 경계의 특징으로는 틈으로 마그마가 흘러나오면서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양쪽의 판이 확장되고,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도 깊은 곳이 아닌 얕은 곳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라는 뜻으로 천발 지진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 자주 보이는 지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해룡이나 열곡이 이러한 발산형 경계에서 자주 보이는 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렴형 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는요, 기본적으로 한쪽 판이랑 다른 쪽 판이랑 만나면요, 더 무거운 쪽 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섭입돼 들어가는 장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판이 다른 쪽 판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판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에서는 판이 소멸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판은요, 대륙 지각이 위에 올라가 있는 대륙판과 그리고 해양 지각이 올라가 있는 해양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렴형 경계는 총 3가지의 경우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 두 번째,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그리고 세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때, 이러한 3가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대륙판과 대륙판은 서로 누가 크게 무겁고 하는 것이 잘 없어요. 그래도 그 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더 무거운 대륙판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두 대륙판의 밀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원래 대륙판 위에 있던 것들이 서로 만나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요, 대륙판보다 해양판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해양판의 밀도가 커서 해양판이 대륙판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섭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주 깊은 골짜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커다란 골짜기의 이름을 해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났을 때도 조금 더 무거운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해구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한쪽 판이 다른 쪽 판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섭입다가 형성이 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판이 소멸되는 곳이 수렴 경계입니다. 당연히 땅과 땅이 부딪혀서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지진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땅 밑으로 들어갈 때 이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얕은 곳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천발 지진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더 깊게 내려가서 이 부분에서는 깊은 곳에서 지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이라는 의미의 신발 지진도 수렴형 경계에서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땅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밑에 들어가던 해양 지각이 이 위에 있는 지각과 마찰을 일으키면 여기에 마그마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땅을 녹이면서 마그마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마그마가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화산이 터지면
활발하게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때는요, 비슷한 애들끼리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은 곳에서 지진이 잘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륙판과 대륙판이 부딪힐 때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륙판과 해양판이 부딪힐 때는 해양판이 매우 깊게까지 섭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경계는요, 판과 판이 서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곳을 보존형 경계라고 합니다. 두 판이 사실상 그냥 스쳐만 지나가기 때문에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리고 땅과 땅이 서로 겉만 스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깊은 곳에서는 지진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천발 지진만 많이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보존형 경계는요,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면 A라는 해령이 있고 B라는 해령이 있죠. 앞서 계속 말했던 것처럼 A라는 해령 때문에 이쪽 판은 왼쪽으로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 판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B의 해령도 마찬가지입니다. B의 해령의 왼쪽은 또 왼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벌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사이 구간, 바로 이 구간에서는요, 판과 판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러한 지형을 변환단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존형 경계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으로는 변환단층이 있는 거고요. 이러한 변환단층에서는 절대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여태까지 배웠던 판의 경계들 때문에 대륙이 어떻게 이동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약 2억 7천만 년 전에는요, 대륙들이 지금처럼 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의 대륙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2억 년 전부터는 이렇게 대륙들이 서서히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처럼. 그리고 3번 그림을 보시면 이때가 약 1억 5천만 년 전쯤인데 아프리카 대륙이랑요,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대륙이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는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그렇죠. 발산형 경계가 이 사이에 있음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남극 대륙과 이렇게 합쳐져 있던 애들이 서서히 남극과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에 있는 발산형 경계 때문에 얘랑 얘는 점차, 즉 왼쪽과 오른쪽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극 대륙과 얘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인데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이 남극 대륙과 완전히 떨어져서 오른쪽 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5번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인도 대륙이 이쪽 중국 대륙과 부딪혀가지고 합쳐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근에는 수렴형 경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대서양의 중간에 있던 해령 때문에 더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대륙도 조금 더 오른쪽 위로 이동하면서 지금과 같은 6번과 같은 현재의 세계 지도 형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판의 경계들은요, 지금에 와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렴하거나 발산하거나 하면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륙 분포도 지금과는 많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